안녕하세요. 네, 개발자가 생각하는 좋은 PM, 나쁜 PM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하게 된 우한 형제들에서 기술 이사 맡고 있는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담당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시간이 오버했다고 좀 빨리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앞에서 기획자분들이 지금 기획서 늦게 쓰고 디자이너분들이 지금 디자인 늦게 하고 지금 CPO분은 자꾸 의사결정 늦게 해가지고 빨리 안 해주고 개발자한테만 자꾸 그 일정 쪼으니까 이게 그 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아유, 농담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느꼈을 때 이제 성공하는 프로젝트에는 항상 좋은 PM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니고 싶은 회사에도 여기 살짝 마크 있죠. 네, 좋은 PM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발자가 생각하는 좋은 PM, 물론 이건 되게 그냥 개인적인 거겠죠.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동기 유발하는 PM, 두 번째는 정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PM,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충이라도 개발적인 시스템을 이해하는 PM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부족으로 굉장히 빠르게 랩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네, 이제 첫 번째 동기 유발인데요. 이거는 어디 뻔한 거죠. 인간이 어떤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게 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 그거를 PM이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PM은 그 개발에게 업무를 요청하는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발자의 능력을 100% 끌어내는 거, 이게 PM에게 되게 중요한 저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 만났던 좋은 PM들은 묘하게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PM을 먼저 예를 들면 PM이 먼저 보통 본인의 업무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계속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막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PM 입장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나의 일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내가 시간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의 일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잘 정리하고 이제 개발자한테 툭 던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탁 던져요.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PM이 단순하게 시키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 이게 참 일이 여러분 재미가 없거든요. 이게 뭔가 누군가 다 정리해주면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위에서 대표님이 대충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 그냥 하면 재미없거든요. 네. 저 대표님 계신데,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온, 이게 이거를 저는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어떤 나의 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내 마음을 쓰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일할 때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이거 진짜 내가 제대로 해보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내 마음을 쓰는 진짜 나의 일이 돼야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어떤 일을 사실 더 많이 신경 쓰고 고민할 때 이게 더욱 나의 일이 됩니다. 기획자는 보통 스스로 업무를 준비하면서 대부분 자연스럽게 이게 돼요. 근데 이거를 받아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나의 업무로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PM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업무를 고민을 해요. 막 고민을 하고 당연히 나의 일이 돼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 단계부터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이걸 해요가 아니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거를 되게 데이터랑 고객 관점과 이 어떤 회사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되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개발자가 납득하게 되게 충분하게 이 프로젝트 이런 것 때문에 하면 좋고 이러면 고객 가치가 뭐가 높아지고 이런 걸 되게 잘 얘기해 주세요. 특히 데이터 기반으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죠. 그리고 또 이게 좋은 PM은 뭘 잘하냐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놔요. 그래서 뭔가 기획서 막 리뷰하고 막 기획서 설명을 하는데 뭔가 굳이 개발자가 왠지 피드백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개발자가 왠지 내가 이 기획에 뭔가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개발자가 뭐 기획에 참여를 하겠어요. 그냥 듣는 거지. 그런데 뭔가 묘하게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기획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 사이클을 되게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하냐, 이게 개발자가 막 이 기획서에 왠지 피드백하고 내가 뭔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막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개발자가 딱 어느 순간 떠올려 보니까 이게 나의 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의 일로 만드는 PM이 진짜 훌륭한 P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디테일하게 보면요, 이제 why, 이거 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시를 보면은 이제 나쁜 PM은 제일 나쁜 PM 위에서 시켜서 실장님이 다음 주까지 이거 해야 된대요. 그냥 뭐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이거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나쁜 PM이고,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기 선에서 정리해야죠. 그죠? 자기 선에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네, 다른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여러분들이 퇴사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네. 그렇고 이제 좋은 PM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능을 개발하면 사용자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우리 비즈니스 가치가 이렇게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개발자들도 웬만하면 그래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 들거든요. 제가 지금 자꾸 느낌이라고 얘기하죠. 느낌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이런 거는. 네. 더 좋은 진짜 좋은 PM은 이 개발자를 좀 아는 PM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먼저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개발자는 여러분 문제란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내가 이거 왠지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 이 개발자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해결 포인트로 개발자에게 접근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나의 일 그다음에 요건데요. 이 나의 일로 만든다는 거 이거는 기획자뿐만 아니라 개발자도 나의 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개발자가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기획자가 이거 PM이 만들어줘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부터 피드백하고 개선점 하고 굳이 또 이거 기획서 괜찮아요? 이거 뭐 문제 없잖아요? 굳이 물어보고 네. 이거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획자 입장에서 이게 프로젝트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개발적으로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개발자 입장에서 내가 이거 개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약간 거저먹는 것들이 있어요. 기획자는 되게 어려워 보여도. 그래서 이거 기획서를 근데 조금 틀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자가 이거 조금만 이렇게 틀면 이거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거 조금 틀면 일이 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하면 기획자도 좋고 개발자도 되게 윈윈이 되는데 좋은 개발자들 이런 걸 되게 잘 알아요. 이거 조금만 틀면 기획서에서 이거 조금만 틀면 이거 리소스 확 줄일 수 있다. 이런 피드백들을 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의견을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된다? 개발자 본인의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견을 내고 개선할 수 있다는 그 느낌을 계속 더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유대. 좋은 PM은 이게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우리 삶의 기본이긴 한데 서로 같이 일하는데 내가 너를 믿는다, 신뢰한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 인간적인 유대가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제 요 관점에서 이 인간적인 유대가 돼야 이 기획자랑 개발자 간의 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벽이 낮아져요. 그래서 개발자가 스스로 더 쉽게 피드백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찬스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더 업무에 많이 참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발자가 이 업무를 본인 걸로 나의 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제 PM 분들이니까 잡스님의 그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원몰띵을 가져왔는데요. 개발자로 움직이는 마법의 단어.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개발자를 어떻게 다룰지 확실하게 하나 배우게 됩니다. 마법의 단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 배우고 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도대체 컴퓨터라는 건 도대체 뭐야? 프로그래머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거 영어 읽어보시면 문제를 푸는 거 이게 컴퓨터 과학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자 뭐다? 문제를 푸는 게 컴퓨터 과학의 기본이다. 컴퓨터 과학과 들어가면 여러분 4년 동안 이거 배우는 거예요. 프로그래머는 뭐냐면은 사실은 문제 해결사예요. 컴퓨터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프로그래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의 뇌를 뜯어서 여러분 저의 뇌를 뜯어서 딱 되게 단순하면 딱 두 가지만 남아요. 뭐가 남냐?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돼. 문제라는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풀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있어요. 내가 이 문제 푸는 걸로 뭔가 인정받고 싶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개발자를 움직이는 마법의 단어는 뭘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생각해도 별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뭐냐면 되게 복잡 미묘한 단어인데 바로 이겁니다.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해 보여도 이게 진짜 제가 많이 당했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 단어가 진짜 미묘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이게 뭐가 담겨 있냐면 일단 고민은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인정. 고민이 있어요라고 누구에게 고민을 가져갈 때는 내가 별로 인정 안 하는 사람한테 내 고민 가져가고 싶지 않잖아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기획자여도 되게 뻣뻣한 기획자여도 딱 와서 개발자 다 고민이 있어요라고 하는 순간 뭔가 왠지 저 기획자가 겸손해 보이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내가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요. 왜냐? 바로 요 구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민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이 문제랑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두 가지를 같이 개발자의 뇌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럼 개발자의 뇌는 딱 두 개라 그랬잖아요. 문제는 풀어야 된다, 인정받고 싶다. 이 두 개가 딱 매칭이 되는 순간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날 개발자는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뭐 프로젝트 뭐 필요 없다. 내가 PM 너를 위해서 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예.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개발자 이제 꿈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표정 지금 행복한 거 보이시죠? 지금 즐겁게 여러분 이거 밤새서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 심지어 꿈에서까지 해결합니다. 네. 이게 다 좋은 PM을 만나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일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쁜 PM은 혼자서 일정을 다 정리해서 박아요. 그러니까 PM 입장에서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당연히 내가 다 챙겨야지.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병폐인 거예요. 이렇게 가져와 버리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참여한다는 느낌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좋은 PM은 어떻게 하냐면은 개발자와 일정을 같이 논의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이 일을 만들어간다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느낌. 이 느낌. 사실 뭐 개발자 일정 정리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다 해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굳이 내가 그래도 뭔가 말하면 먹힐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프로젝트 우선순위. 이제 나쁜 PM은 굳이 우선순위를 본인이 다 잡아가지고 오죠. 사실 여러분 근데 PM이 솔직히 말해서 우선순위 다 잡아와야 돼요. 다 잡아와야 되는데 굳이 개발자가 참여하는 느낌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굳이 개발자 얘기하면 이거 절대 못 움직이는 거면 못 움직이게 얘기해주고 막 이러면서 네. 그리고 이제 대안을 찾는 거. 나쁜 PM은 이게 본인이 좋은 줄 알아요. 본인이 뭔가 다 고민해서 대안을 다 만들어 와요. 소위 답 적는 거죠. 다 답 만들어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미는 거. 이거 이렇게 하고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숙련된 기획자일수록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개발 좀 잘 알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개발자 입장에서 일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저기서 다 정리한 거 그냥 이대로 하면 되네. 여러분 그러면 지식 근로자는 그러면 별로 일이 재미가 없나 봐요. 이게. 그래서 좋은 PM은 뭐다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가져가면 끝나는 거다 그냥. 네, 이 프로젝트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진짜 무서운 건데 제가 만난 끝판왕의 PM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미 다 알아. 내가 이미 다 알고 대안도 있고 일정도 다 정리돼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아. 고민도 없어 솔직히. 근데 굳이 내가 이걸 가져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개발자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본인 볼 때 답이 뻔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굳이 이걸 가져가는 거. 저희 대표님 이걸 겁나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대표님 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이 이걸 진짜 잘합니다. 여기 참 많이 당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네, 굳이, 네, 그래서 일정도 막, 대표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대표님 한 5달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3달 만에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따로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깊이 있는 정책이에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PM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냥 개발자가 느끼기에 되게 좋은 PM은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정책을 되게 깊이 있게 잘 이해하세요. 그게 뭐냐면 나쁜 PM은 뭐 지금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을 하려면 이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정리해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냥 개발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막 내 마음대로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물어보면 이거 뭐 레거시라 잘 모르겠어요. 코드 보면 안 되네. 물론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면 이걸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된 분인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진짜 솔직하게 개발자가 코드 안 짜는 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약간 이거 직무유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기획서 같은 것도 UI 화면 기반의 기획서 만들고 끝 그냥 던져주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마음에 좀 열이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로덕트라는 거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많거든요. 화면에 UI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 그 밑에 훨씬 더 기저에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 정책의 얼개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PM은 본인 업무 도메인에 대해서 진짜 이 버튼 딱 누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렇게 되고 이럴 때는 저렇게 되고 줄줄줄 설명하시는 분.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이분은 진짜 서비스에 애정이 있고 이분은 진짜 본인 프로덕트구나. 이분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랑 주요한 잡다한 거 말고 주요한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정리해서 딱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누르는 순간 짝짝 나오는 분들. 그리고 이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본인이 온전하게 본인에 대한 서비스 정책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깊이 있는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겠어요? 지금 이 정책을 고쳤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 UI만 만지는 것으로는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이건 이제 개발자 생각이고 또 디자이너랑은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깊이와 넓이.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도메인은 당연히 매우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게 회사가 작을 때는 대충 그냥 다 하잖아요. 근데 회사가 진짜 커지면 별 기능 하나하나를 다 이제 분리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노출과 관련된 화면과 관련된 걸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뭔가 바꾸고 싶어서 이런 데이터가 추가로 필요하고 사장님한테 이런 데이터를 추가로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어떤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흘러 들어오고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저 시스템 예를 들어서 배민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가게도 등록해야 되고 메뉴도 등록해야 되고 그러다고 노출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광고까지 딱 등록해줘야 이게 노출이 된단 말이고 3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럼 그 툴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기획자들이 그 세 가지 툴들 다 써보고 상품 등록해보고 이게 어떻게 노출되는지, 비록 나의 팀의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 대략적인 얼개들은 알고 있어야 이게 큰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주니어 기획자들은 이런 걸 잘 못해요. 자기가 맡은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발도 사실 비슷해요. 이 시야가 넓은 개발자가 결국 좋은 개발자인 거고, 그 PM도 이렇게 시야가 넓은 PM들이 보통 큰 일들을 잘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시스템을 대충 이해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개발을 어디까지 알아야 되나? PM분들이 이게 되게 골칠 거야. 내가 또 그래서 개발을 어디까지 알아야 돼? 이거에 대해서 항상 숙명적인 물음표가 있으실 건데, 저는 그 이제 나쁜 PM은 개발자가 알아서 내가 그냥 기획서, 정책서 외에는 난 모르겠어, 시스템적인 게 모르겠어 라는 거는 저는 사실 좋은 기획자로 보진 않아요. 그게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 알아야 되냐? 그럼 다 알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개발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건 안 되고. 네. 그래서 좋은 PM은 이 전체 조직과 R&R 그리고 되게 큰 시스템 관점에서 프로세스랑 데이터 흐름 정도면 이해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네모 박스를 그리는 거죠. 이 시스템을 그냥 네모 박스로 생각하고 이 시스템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 얼개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개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뭐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럼 개발자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고, 대신에 업무 프로세스와 이 데이터가 이 시스템, 이 네모 박스와 어떻게 엮여서 돌아가는지는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특히 회사가 커지고 시스템이 커질수록. 그리고 이게 처음에 기획자가 정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개발자한테 물어봐요.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 시스템을 그래도 좀 이해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이렇게 되는지 좀 같이 한번 그려보면 좋겠다. 이러면 개발자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머릿속에 좀 완성이 되어 있으면 기획하기도 되게 편하고 개발자랑 커뮤니케이션하기도 진짜 편하고, 이 R&R은 이 시스템은 이쪽 조직이랑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다닥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마지막으로 개발자가 생각하는 좋은 PM은 첫 번째, 동기를 유발하는 PM. 물론 사실 이 동기 유발이라는 거는 PM뿐만 아니로 팀장, 상위 리더, 저희 뭐 CPO님, 뭐 대표님 등등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PM과 개발자 입장에서는 좋은 PM이 이 동기 유발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프로젝트에는. 그래서 다 동기 유발자 PM을 만나면 주말에도 개발하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렇다고 저희 회사가 뭐 주말 일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깊이 있는 정책 위에 뭐 대충이랑 요 네모 박스를 잘 만들어서 개발 시스템 이해하는 거,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